컴퓨터 문제가 생겨서 껐다가 켰어요. 껐다 켰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요 워닝 메시지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워닝 메시지 해결하는 방법의 코드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카톡방에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채팅방 이렇게 드렸어요. 이런 거죠. 네, 지금 채팅방에 너무 길어서 코드가 길어서 지금 안 붙네요. 너무 붙어서 잘라서 보낼게요. 이게 문제가 딱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 그죠? 여기까지 붙이시고, 이 밑에다가 트라이키 치고 문 달아주세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보냈습니다. 채팅방에.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별거 아니고, 이 워닝 메시지 떴던 거 없애는 방법이에요. 워닝 메시지. 위에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없애는 방법이고, 없애는 방법 중에 이제 에러 메시지 없애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된대요. 이제 셀레늄 웹드라이버 크롬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서비스라고 하는 걸 임포트해서 쓰죠. 그래서 여기 서비스 함수를 이렇게 이제 가져다가 쓰면은, 그죠? 위에 거랑 차이가 어떻게 된다? 이 서비스라는 거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 다음에 크롬 다음에 서비스라고 이렇게 달아주셔야 에러가 안 난다. 그죠? 워닝 메시지가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띄워진다. 그죠? 여기까지 일단은 되는지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잘 되시면은 채팅방에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시죠. 여기까지 잘 된다. 숫자 5. 이 예전 코딩에 비해서 이제 서비스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 최신 코드에 이렇게 한 2달 됐나? 2달쯤 된 코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이 교재에 해당하는 거, 교재에 해당하는 거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가? 정적 페이지로 하는 BS4, 한마디로 BS4 전에 우리가 가져올 때 리퀘스트 갖다 가져왔잖아요. 리퀘스트로 가져오신 거는 이 크롤링이 안 되더라. 한마디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안 가져와져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못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패키지가 셀레늄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현재 상태는 우리는 최신 코드를 적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토 인스톨러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던 것처럼 서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자동으로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최신 코드로 적용을 해서, 현재 드라이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그죠? 긴 페이지가 올라오고 있네요. 긴 페이지가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당하는 거를 그죠? 얘는 옛날 코드예요. 얘가 최신 코드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죠? 인터넷 찾아보고 손수 만든 그죠? 이 코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드라이버 다음에 implicit wait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부터 진행하시면 170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PDF 170 페이지 여기부터 진행하시면 170. 자, 그래서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가 현재 떠져 있는, 띄어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implici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명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implicitly 이렇게 써져 있는데, 명시적으로, 그죠? 기다릴 거예요. 3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웹페이지 뜨는 속도가 우리나라는 워낙에 빠릅니다. 1초 이내에 뜨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3초 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3초 동안도 기다렸는데 웹페이지가 로딩이 안 되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걸 좀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안 들어오면은 서비스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크롤링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딱딱딱딱 떠야 크롤링이 되는데 이 크롤링에 해당하는 거에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 그죠?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더라 하면은 크롤링 안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서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트워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크롤링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driver.get 해서 이 가져오실 건데요. 어떤 걸 가져오실 거냐면은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라이브 스포츠 팀 하셔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해당하는 이 사이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 써놓은 거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URL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여기다 쏙 집어넣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코드 따로 드렸어요. 코드 따로 드렸고 못 따라오시는 분도 그렇죠? 코드 같은 거를 지금 화면상에서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약간 제가 변형을 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드렸으니까 적어도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페이지가 로드될 때까지 implicit wait에 해당하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연수적으로 기다려주는데 3은 3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get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 이 웹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오자. 원하는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가 불러와지더라. 이렇게 하셔서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가지고 오시고 자,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뀔 거고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해당하는 이 승패 여기를 가져올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팅하기 위해서 뷰티풀 스프 함수를 불러오자. 자, bs-go import 뷰티풀 스프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코드고요. 자, 이렇게 코드인데 앞에랑 달라진 거 앞에서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그렇죠? URL 라이브러리 URL 오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었는데요. 그렇게 열었을 때는 동적 페이지는 그렇죠? 정보값이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제대로 크롤링이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요 드라이버.page 소스라고 하는 걸로 열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드라이버. 근데 드라이버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라이브 스포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페이지 소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라이브 스포츠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온다. 자, 이렇게 가져온 거를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죠. 자, 그렇게 해서 페이지를 한번 찍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쭈쭈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이 가져와지는데 이 가져와지는 것 중에 우리가 뭐 승패에 해당하는 이런 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코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려면 힘들죠. 힘드니까 이런 것들 이제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이죠? 이제 패 이런 거 보이니? 그러면 컨트롤 F 승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밑으로 내려가겠지. 여기 있죠. 항상 보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승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파서를 통해서 이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얘를 뷰티풀 스프에 먼저 넣을 거예요. 뷰티풀 스프 이렇게 해서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현재 소스 코드를 의미를 하고 있고 걔들을 변호사한테 맡길 거예요. 국산 변호사 쓰고 있어요. 자, HTML 파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bs 오브젝트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프린트 파일을 붙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붙이는 게 더 이쁠 것 같습니다. USB 연거가 있으니까 프린트 파일 이렇게 붙여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코드 드렸어요. 또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상태가
라이브 스포츠에 해당하는 거를 HTML 파서를 가지고 번역한 상태, 그게 DS 오브젝트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모두 나오고 있더라. 승패라는 게 여기에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승패 기록에 해당하는 거를 크롤링을 할 거다. 그리고 승패 몇승 몇 패 몇 문제를 확인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가 바뀌어 있어요. 몇 페이지가 바뀌어 있어서 스팬 태그 없습니다. 그 다음에 WLD 바바 W 이거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걸로 바꿔 쓰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게 될 거야. BS 언더바 오브젝트라고 하는 변수 점 find all부터 확인해 볼게요. find all 해서요. 자, 우리 걸로 바꿔 쓰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div였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클래스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일단은 요 페이지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우리가 요 라이브 스포츠라고 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검사하시면 이렇게 띄어서서 나오는데, 여기 선택자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선택자를 선택하시고 승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시면은 div.com 아이콘 빠바 w 라고 되어 있는 거 그죠? 얘에 해당하는 거를 복사했어요. 복사하셨고 복사하신 상태로 이거를 컨트롤 F 하시면은 이렇게 찾아줘요. 7개 매칭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지?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 선택자를 선택하시고 승을 누르시면은 폼 아이콘, 바바 W 라고 나오시는데 복사하신 상태로 컨트롤 F 하시면은 여기에 바로 갖다 붙어요. 바로 갖다 붙고 여기 지금 7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승에 해당하는 게 7개 있답니다. 하나, 둘, 보이죠? 선택이 되죠? 셋, 그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L이라고 되어 하면 L에 해당하는 거는 루즈, 졌다는 거잖아요. 증거 한 번 더 쓸 거예요. 그치? 1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R이었어요. 그래서 D였죠. D 한 번, 두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숫자 6 한번 눌러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 페이지로는 잘 안 되던 거가 용적 페이지로는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네.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홈페이지가 이런 요소들이 바뀌어 있어서 이제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 그치? 이거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div에 점, 그죠? 뒤에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끝나셨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복사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폼 아이콘 한 칸 띄고, 폼 아이콘, 바바 W.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한번 볼게요. 자, 그거를 wi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자 라고 있어요. win 여기다 집어넣고 자, 얘를 찍어보자. 했더니 승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가 뭐다? 앞뒤로 태그를 붙이고 나오고 있어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리스트 데이터로 구분이 되고 있으니까 코인 구문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데이터 가져온 것 중에 텍스트 이렇게 붙이면 승승승승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은 좀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더니 이런 것도 지금 보실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승리한 거가 10경기 승리한 거의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되어 있는데 5개 데이터 중에 홈페이지로 해서는 뭐다? 10경기 중에 6승이래요. 6승인데 5승에 해당하는 것만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불러봤더니 정규 시간 외에 승리가 돼 있으면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전
승부차기 이런 걸로 승리할 경우에는 따로 분류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 항목이 W5라는 항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연장 승리 없어요. 연장 승리 없이 뭐다? 다 그냥 승리 혹은 패 아니면 무다 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장 승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데이터 개수만큼, 지금은 7승이죠. 7승만큼 그냥 보시면 되더라. 만약에 승에다는 게 이 웹페이지에는 7개가 있었는데 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뭐다? 6개다. 그럼 숫자가 안 맞죠. 안 맞을 때는 이런 걸 살펴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대 경기는 뭐 이런 경우에, 그지? 이 연장전이 있는 이런 그 매칭들이 있죠. 이런 매치에서는 W5로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규시간 외 승리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은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는 현재 없다. 이렇게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게 경우에 해당하는 건 D, 드로우의 역전이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윈인데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집어넣고, 이 뒤에 해당하는 거를 W 대신에 D라고 바꾸고 요거를 드로우라고 바꾸겠습니다. 드로우는 이겼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무는 2무, 그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 패한 경우가 있더라. 패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는 L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L이라고 바꿉시다. L이라고 바꾸고, 루츠, 진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1패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연장에 해당하는 패배도 이렇게 지금 에러로 표시가 되더라.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승패에 해당하는 기록을 모두 모았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 라고 되거든요. 자, 일단은 n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nw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쓴 거에 n, 그죠? win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고 연장 승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만 쓰시면 돼요. 윈에 해당하는 거, 얘죠? 윈에 해당하는 거에 개수를 가져오자 라고 합니다. 개수를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엔드로 하셔서 뭐다? 이긴 거의 개수를 가져오자 라는 거야. 그래서 n의 드로우에 해당하는 걸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엔로즈에서 진 거의 개수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장에 해당하는 걸로 이기고 지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수만 우리가 가져올 거다. 예, 그래서 7승, 여기에 나오는 게 7승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게 2무, 그 다음에 요게 뭐다? 지금 1패인가요? 이렇게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린트 구문으로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할게요. 얘는 각각 찍었는데 우리는 이런 걸 하실 거예요. 아마 F스트링에 해당하는 거가 있고, F스트링 안에는 이 번수를 브레이스 가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N, 윈에 해당하는 거 7이죠. 7, 그 다음에 승. 이렇게 하시고, 한 칸 띄고, 또 브레이스 가로로 해서요. 엔드로우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넣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또 브레이스 가로를 통해서 엔로우에 해당하는 거, 그죠? 몇 승, 몇 무, 몇 패,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7승 2무 1패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있다던가요? 카타르 월드컵에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된다. 그죠? 이런 코드들을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라이브 스포츠이기 때문에 잉글랜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국대도 있을 거예요. 마이리그도 이렇게 보이네. 국가대표에 해당하는 것도 아마 대한민국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대 리그도 아마 여기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구의 국대 리그 모르겠어요. 여기 저도 많이 보질 않아서 이 사이트가.
그래서 아마 국대도 여기 올라오실 거니까 국대에 해당하는 거 하시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프롤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윈밖에 없었다. 그 연장전 윈은 없었어요. 그래서 윈만 갖다 썼고 드로도 그 다음에 로즈도 이렇게 세 가지 썼어요. 윈, 드로, 로즈 이렇게 해서 우리는 7승 2무 1패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자, 그렇게 된 거를 지금 딕셔너리 타입을 통해서 그죠? 리포트라고 하는 변수에도 집어넣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표현해봤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딕셔너리 타입이 이 브레이스 가로고 브레이스 가로의 첫 번째 키값은 윈 그죠? 두 번째 키값부터 쓸게요. 두 번째 키값은 드로 세 번째 키값부터 쓰고 있어요. 지금 루츠 이렇게 쓰고 있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형태 그죠? 키밸류 형태예요. 이 앞에가 키고 이 뒤에 해당하는 거 지금 쓸게 뭐다? nw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값 키밸류에 해당하는 거, 밸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밸류가 한국말로 값이라고 하죠, 지금. 그죠? 그래서 t 드로, n 드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n 루즈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한 거를 리포트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죠. 이렇게 집어넣고 확인하시면은 7승 2무 1패. 이렇게 이제 리포트 변수의 딕셔너리 타입으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더라. 자,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 타입으로 저장이 되면은 거기에 값들만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max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7, 2, 1 중에 가장 높은 거를 max 언더바 n에 해당하는 변수에 집어넣자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리포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인데 그 중에 뭐다? 밸류즈만 가져오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밸류즈만 가져오면은 7, 2, 1 그죠? 윈, 드로, 로즈에 해당하는 이 키가 빼고 7, 2, 1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왔습니다. 값만 가져왔고 이 값만 가져온 거를 max라는 함수를 통해서 찍어내면은 7이 1 중에 가장 큰 값 7이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하자? max 언더바 n의 변수에 집어넣고 집어넣은 거를 한번 뽑아보시면 당연히 7이겠죠. 7이고 그 밑에 있는 거 리포트 키라고 되어 있어요. 키값만 따로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딕셔너리 타입인데 그 중에 뭐다? 키값만 보여줘 라고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은 윈, 드로, 루즈라고 보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딕셔너리 리포트에 해당하는 거 키값 보면은 윈, 드로, 루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수행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문을 수행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잉 구문이고 그 중에 리포트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요 윈, 드로, 루즈 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중에 키에 해당하는 변수 그죠? 이 키의 변수니까 뭐 해가지고 올 거예요? 키값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할 거예요. 리포트 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키값에 해당하는 거가 max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값에 해당하는 거 리포트의 키라고 되어 있어요.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고 이 중에 키에 해당하는 거는 반복 구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 들어오는 게 뭐다? 윈이 들어오고 두 번째 들어오는 게 드로우가 들어오고 세 번째 들어오는 게 루즈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뭐다? 리포트 윈 하면 값을 가져오게 되겠죠. 7이 7보다 같냐? 7하고 7하고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if 구문을 달아주시면 이 7에 해당하는 거와 7이 같냐? 라고 했을 때 그죠? 같다? 라고 하면은 키값을 보여주라. 그 다음에 그렇게 됐더니 뭐다? 제일 윈, 드로, 루즈 중에 제일 큰 값을 가져온 게 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딕셔너리 타입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분도 아시죠? 리포트에 해당하는 게 이게 원본 데이터고 그 중에 여기 윈이 여기 들어가요. 키값에 윈이 들어가게 되면은 윈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7이고 그 다음에 뭐다? 여기 max n에 해당하는 게 7이었죠. 7이 있으니까 7하고 7하고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같아요. 같으니까 이 안에 구문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윈 이렇게 뒤집히는 거고 나머지 드로우와 루즈는 이
맥스 n에 해당하는 수치값은 7과 다르죠. 7과 2는 달라요. 그래서 요금은 실행이 안 되고 7과 1은 달라요. 그치? 그래서 요금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6이었는데 우리는 7이었어요. 7이고 밸류에 7이 해당하는 거 K는 윈이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0경기 중에 승리가 많았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셀레늄 크롤링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을 실전에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 이제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뒤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 API 크롤링은요, 제가 다른 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상. 저 뒤로 쭉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쭉 넘어가시면 이 주식 데이터 분석에 해당하는 영역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걸로 가서 여기 데이터 분석에 부동산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부동산 있죠? 부동산 있고, 부동산은 이거는 웹사이트가 이것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 뒤에 보시면은 주식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한번 해보세요. 페이지는 233페이지예요. 233페이지고, 자, 얘는요, 주식 데이터 분석인데, 주식 데이터 분석은 아마도 이렇게 폴앱으로 해도 될 거예요, 아마도. 이게 셀레늄이 필요가 없어서. 이게 정적 페이지거든요, 정적 페이지라서. 그리고 SQL 설치하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 아마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해보도록 하죠. 속도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같이 한번 볼 거고, 얘는 콜앱에서 다시 해볼 거예요. 정적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콜앱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뭘로 하셔도 돼요? 주피터도 좀 하셔도 됩니다. 편한 걸로 하세요. 저는 콜앱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파일을 하나 가지고서 실행을 할 거예요. 웹 파일을 하나 가지고 시작할게요. 제목들 하시고, 오늘 날짜와 이름을 좀 써놓을게요. 221116 이렇게 해서요. 현재 GH06 08이고 주식 데이터 웹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 숫자 7 한번 입력해 보시죠. 여기가 준비됐다. 숫자 7. 아마도 여기 나이가 어느 정도 다 계시고 주식에 해당하는 거를 다 접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주식이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주식 안 해보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설명 좀 해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에 대한 기본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주식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9시부터 3시 이렇게 평일에 장이 서더라. 그치? 오늘은 아마 수능인가요? 오늘이? 수요일 맞나요? 오늘 아마 수능 날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 날인데 이런 날은 10시에 장이 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평일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이 서더라. 그치? 그런 거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종목의 가격이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종가, 한마디로 그날의 끝
그죠? 그 가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머신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이 미래의 특정 그 주식의 가격을 예측하는 이런 거가 이제 퀀트에 해당하는 거죠. 퀀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 이 분석하는 이런 거가 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에 해당하는 거랑 이 파이썬 혹은 C++에 해당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주식 차트 그려내는 거, 주식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에 또 핫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주식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내용, 우리 그 언어에 해당하는 것들과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웹크롤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크롤링을 통해서 주식 사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 거를 이제는 코드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 7승 2무 1패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데이터를 계속 쌓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일주일, 한 달, 하루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데이터도 있고, 한 달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데이터, 5년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주기에 해당하는 거, 어느 시점에 되면 올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일단 기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기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가 쌓는 거예요. MySQL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시스템 이름이기도 해요. MySQL 프로그램으로 주식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법. 그죠? 이거를 인터페이스 배운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기법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이 크롤링 웹페이지가 9시 반 혹은 이 3시 반 이런 시기에 종가라고 하는 거, 시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불러요. 시작하는 거를 시가라고 불러요. 그날의 시작 가격을 시가라고 부르고 그날의 마지막 가격에 해당하는 거가 종가라고 부르는데 이 웹사이트 그 주식을 하고 있는 웹사이트 한마디로 아까 라이브 스코어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식에 해당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이 사이트 http fn 가이드닷컴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컴퍼니 가이드는 뭐 이런 식의 로고 갖고 있게 되고 걔네들의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이네요. 삼성전자 아직 오늘 장이 안 끝났죠. 장이 안 끝났죠. 현재 가격에 해당하는 거가 이게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재 가격은 62,4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가 전일 대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종가에 해당하는 게 62,400원. 한마디로 어제 날짜의 마지막 가격이에요. 그럼 어제 날짜는 11월 15일이에요. 11월 15일에 해당하는 게 보이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마지막 가격이 62,4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일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14일 대비했을 때 11월 15일은 500원가량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제 가져오실 때 이 날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숫자 데이터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져오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쌓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오시는 거는요. 이제 하루만 데이터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렇죠? 평일 9시만 되면 혹은 그 전날의 마지막 가격에 해당하는 거가 3시 반에 끝나잖아요. 한 4시쯤, 그렇죠? 오후 4시쯤 자동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시면 어떻게 되더라? 내가 컴퓨터만 켜져 있으면 크롤러가 알아서 돌아요. 알아서 돌고 돈 상태에서 데이터가 수집돼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더라. 이게 이제 자동화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크롤링 자동화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식 사이트에 해당하는 걸 접속을 하실 거라 요 사이트고, 요 사이트에 해당하는 거를 복사하셔서 콜앱에 여기다가 갖다가 일단 넣어놓으세요. 꼴따옴표 혹은 쌍따옴표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만 넣겠습니다. 여기처럼. 그죠? 자, comp.fnguide.com 이렇게 하셔서 얘네들은 컴퍼니 가이드라고 하는 사이트,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뭐다? 주식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이런 홈페이지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뭐 종목 입력하고 검색하면은 해당 종목의 주가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종가 데이터 가지고 종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종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날의 마지막 가격이에요. 해당 일자의 마지막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정보 외에 주식 관련돼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 있는 거를 다 해석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수익률에는 한 달 수익률, 3달, 6달, 1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고 시가총액, 시가총액 뭔지 이런 얘기들이 여기 풍선 노말 쪽에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이런 거 아마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집하려고 하는 웹사이트를 선정했어요. 자, 주가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주식의 정보로 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주가 정보,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려면 콜로니얼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하시려고 하시면 원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 데이터를 크롤링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걸로 할 수 있어요, 벌써. 그래서 기본 정보 왜 크롤링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정보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그날 종가의 가격,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메인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크롤링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웹사이트에 삼성전자 주식 정보가 아니면 뭐다? 우측 상단에 검색란에 삼성전자라고 하셔서 오시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더라. 요즘에 좀 핫한 종목은 여기다가 LG엔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이 있죠. 자, 이런 종목은 현재 59만 6천 원이에요.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주식 보유하신 거를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세요. 자, 현재는 삼성전자로 하자. 왜요? 설명을 위해서. 교재에 써져 있는 거랑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뗄게요. 얘만 떼서 이렇게 놓고 콜앱을 한쪽에 놓겠습니다. 콜앱을 이렇게 한쪽에다 놓죠.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쪽에 코드 놓고 요거 내렸다가 올렸다 하면서 교재랑 그 다음에 요 웹사이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교재를 갔어요. 먼저 웹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러오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코드 하나 눌러주시고, 자, 코드 셀 하나가 올라오셨으면 현재 보이고 있는 게 URL 오픈이에요. 그래서 정적 홈페이지를 가지고 하고 있네요. 그럼 바로 쓸게요. URL 라이브러리 request import URL 오픈. 정적 홈페이지 가지고 올 수 있는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패키지를 쓰고 있고요. Chrome DS4 import beautiful. 그래서 이 정적 홈페이지 크롤링 할 수 있는 beautiful. 자, 이렇게 했고요. URL에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주식 사이트에 해당하는 예를 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막 붙는 거는요, 얘만 그냥 해도요, 메인 페이지가 삼성전자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 바뀐 걸 가져다가 쓴 거예요.
바뀐 걸 가져다 쓴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리서치 YH YM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 자, 그래서 그렇게 URL을 따다 붙이세요. URL 따다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뷰티풀 소프를 상속을 받아서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HTML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HTML 먼저 써야 되겠네요. 자, URL 오픈 해서 URL에 해당하는 걸 열어줄 거예요. 열어줄 거고, 이 연결을 HTML에 해당하는 전시에 넣고 HTML에 해당하는 거를 뷰티풀 소프에 넣은 다음에 얘를 해석하세요. HTML 해석. 그렇게 한 거를 BS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넣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앞에 했던 거랑 동일해요. 패턴 자체는 동일하죠. 쓰는 코드 자체는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크리티파이 이런 거 붙여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쁘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먹는 것 같죠? 네, 크리티파이가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쓰기가 좀 되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별로 안 되고 있네요, 현재. 이렇게까지 써야 되네요. 크리에이티파이 함수. 그래서 동그란 가루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시면은 이제 들여쓰기까지 확인이 다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다 쓰셔도 되나요? 자, 이렇게 드렸고, 카톡방에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되셨다 하시면은 숫자 8 입력해주세요. 안 되신 분은 적어도 붙여서 넣으세요. 붙여서라도 넣어주세요. 네. 요거 지금 음악 붙였어요. 음악 썼고, 그거는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썼습니다. 기반으로 조금 차이 나는 거, 크리티파이.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faguide.com에 해당하는 이 사이트 소스 코드가 이렇게 들어왔다 들어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주식정보 웹페이지 URL에 해당하는 거, 그거를 URL 전시에다가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URL 오픈 얘를 통해서 해당 URL에 해당하는 정보를 열어요. 그거를 HTML 변수에다가 담아요. 그랬더니 이런 정보들이 담기겠죠. 이런 정보들이 담기는데 그거를 뷰티풀 소프 HTML 파서를 통해서 번역을 하잖아. 자, 그래서 변수 이렇게 넣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번역을 한다. 파싱이 번역이에요. 번역을 하고, 번역에 해당하는 거가 결과값이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지? 자, 이렇게 된 거를 프리티 파일을 통해서 갖다 이 들여쓰기가 이렇게 레벨이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날짜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올 거예요. 여기 있는 거요. 여기 있는 걸 가져올 거예요. 날짜. 날짜에 해당하는 건 시세 현황에 있는 날짜 정보를 추출하겠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자, F12키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 그 다음에 시세 현황에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한대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이 검사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검사하신 다음에 선택자를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시세 현황 옆에 있는 얘를 선택하세요. 시세 현황 옆에 있는 얘를 선택하게 되면은 스팬 태그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면서 이 클래스 데이트, 자, 뒤쪽에 이 부분 이렇게 지금 그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 되면은 여기가 16일이 되겠죠. 그치? 여기가 내일 되면 16일 될 거예요. 왜요? 종가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는 나타내는 사이트죠. 그래서
하루 전날 거가 여기 찍히게 됩니다. 지금 16일입니다. 오늘 16일인데 그 전날 거 15일 데이터를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 내일 되면, 내일이 17일 되면은 오늘 데이터에 해당한 걸 여기에 보여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확인을 했어요.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고, 이 상태 중에 날짜 정보에 해당하는 거를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 날짜 정보에 대한 거 스팬 태그가 들어가 있었고, 클래스 속성에 데이트라는 속성 값도 보이더라. 우리가 한 번씩 확인했죠. 확인했고, 해당 단어에 해당하는 거를 텍스트 메서드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거. 한마디로 2021년 슬러시 0309에 해당 앞뒤에 대괄호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현재 DS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DS 오브젝트고 이 DS 오브젝트에 find 하셔서 찾아낼 건데요. 자, 어떤 정보를 찾아낼 거냐면은 span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레이스 가로를 통해서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뭐인 거? 데이트인 거. 이렇게를 확인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데이트 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고, 그죠? 걔들 중에 이 앞뒤에 해당하는 이 소스 태그요. 태그를 없애기 위해서 텍스트라고 하는 걸 쓰시면 이렇게만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프린트까지 이렇게 붙여주셨네요. 이렇게, 그죠?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이런 모양.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에 앞뒤로 대괄호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리스트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헷갈려. 그리고 이 슬러시 형태보다는 우리는 바 형태라는 거를 해보겠다라고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파이썬 기초 문법 중에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 메서드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이 대괄호, 여는 대괄호는 없애고 닫는 대괄호도 없애고 슬러시는 바로 replace, 대체, 변경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데이트 1에 해당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데이트 1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데이트 2에다 집어넣자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데이트 2라는 변수에다가 따로 집어넣습니다. 데이트 2 이렇게. 자, 이렇게 집어넣고 데이트 2를 먼저 찍어보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이게 똑같겠죠? 이게 똑같고, 이게 똑같은 거에다가 뭘 하자? 리플레이스를 걸 거예요. 점 리플레이스 하실 건데, 자, 쌍따옴표 하셔서 여는 가로는 뭘로요? 없애도 여는 가로 없애주고요. 또요, 메서드 체인인 방식을 통해서 바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트 2의 리플레이스 첫 번째, 데이트 2의 리플레이스 여기 두 번째, 데이트 2의 세 번째 리플레이스 이런 식으로요. 바로 연결이 된다. 그치? 이런 것들을 메서드 체인인 방식이라고 해요. 점 리플레이스, 점 리플레이스, 점 리플레이스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메서드 체인인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닫는 가로에 해당하는 거를 없애주자. 그죠? 그 다음에 슬러시에 해당하는 거를 대체를 뭘로 하죠? 바로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동작시키면 이 여는 가로 2022 슬러시 11 슬러시 15 닫는 가로 이렇게 돼 있는 거가 2022 11월 15일 이런 식으로 바 형태로 보이게 된다. 이게 보이게 된 거를 데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자. 데이트 변수에 집어넣자.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찍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되신 분은 숫자 9 입력해 주시죠. 네, 잘 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자,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기존 날짜에 해당하는 형식의 텍스트를 새로운 데이터 2에 저장 이렇게 했고요. 그죠? 이렇게 했고 리플레이스 메서드로 데이터 2의 새로운 날짜 형식을 바꾸고 데이터 변수에 저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바꾼 거를 데이트라고 하는 곳에 넣죠. 그죠? 그래서 이 특수 문자에 해당하는 대괄호, 여는 가로, 대괄호, 닫는 가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백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바꿨고 이렇게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특수 문자 슬러시는 바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변경했고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 바 형식에 해당하는 2021년 3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웹사이트 어제 날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022 11월 15일 이렇게 잘 뽑혔다. 자, 이렇게 이제 뽑혔으면은 두 번째는 종목 이름을 뽑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해보실래요? 종목 이름은 어디 있어요? 네, 위에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라고 되어 있어서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2시 21분인데요. 넉넉하게 4분 드릴게요. 2시 25분까지 요거 삼성전자 뽑아보세요. 잘 뽑혔으면 숫자 0 입력해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종목 이름. 아마 이거 여러분들 안 보고 하셔도 될걸?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개발자 도구 이렇게 꺼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뭐죠? 우리 이제 태그 선택자, 그다음에 아이디 클래스 선택자 이런 것들 해보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할게요. 뭘로 할 거냐면은 셀렉트로 할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은 파인드로 하셔도 됩니다. 파인드로 하셔도 되니까 편한 걸로 하세요. 결과만 잘 나오시면 돼요. 결과만 잘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셀렉트로 한번 여기서 해보죠. 자, 네, 되신 분은 숫자 0 해보시고요. 네, 지금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13분만 쉴게요. 네, 그래서 40분까지 쉴게요. 40분까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52분째라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것 같아서 하시고 쉬세요. 하시고 쉬셔서 4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